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대출의 증가율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엄청나게 늘어난 대출로 인해서 과연 우리 경기가 앞으로도 위기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가 맞는 것이 일단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이 GDP 대비해서 100을 넘었습니다. 현재 1800조 이상으로 나오면서 102%가량 나오고 있는데 사실 GDP 대비해서 가계대출이 100%가 넘는 국가가 딱 3개밖에 안 돼요. 3개. 홍콩, 한국, 캐나다 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통계치가 유의미한 국가 중에서는 세계 2위로 가계대출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의 심화 현상이 점차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대출을 갚지 못해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에 미국의 가계대출이 GDP 대비해서 9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이 더 가계대출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나 그리고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파산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점차 이제 쪼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조차 이제 이자율이 거의 4%에 육박할 정도로 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체율이 점차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이 채권 추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일단 고려신용정보는 굉장히 사업이 단순해요. 일단 대부분의 매출이 이 채권 추심에서 나옵니다. 참고로 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이 떼인 돈을 받아주는 업체인데 대한민국 압도적인 1등이고요. 대부분의 은행권에서도 그리고 카드사에서도 아니면 보험사에서도 이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쪽에 돈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채권 추심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견고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혹은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인데 지금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그 외에도 이제 신용조사업, 그러니까 채권 출신법이 거의 90%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신용도를 조사하는 거죠. 이쪽도 이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크레더블을 들 수 있지만 이쪽도 이제 8%까지 비중을 늘리면서 꽤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려신용정보가 이제 이쪽에 대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그럼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100억, 채권 수신이 100억이었고 이 100억을 받아냈다. 뭐 소송을 통해서든 어떻게 받아냈다 하면은 20%를 가져가는 겁니다. 20%. 100억 중에서 20%가 매출이고 그 중에서 이 20억,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60%를 담당자에게 인건비로 이제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8억, 이제 8억을 이제 회사에서 온전히 이제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것인데 점유율이 그러니까 시장 그 수수료가 굉장히 강하죠. 수수료가 굉장히 강하고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압도적인 채권 출시법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100% 합법적으로 이제 채권 출신을 받아내기 때문에 대규모 은행 기관이라던가 혹은 대규모 개인들 그러니까 슈퍼개미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쪽에 기관들이 이제 주로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기업을 이제 재무 정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은 890억, 여전히 굉장히 좀 소형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은 유의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꾸준히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들어서 대출 비율이 대출 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봤을 때,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이런 회한이 점차 깊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부채로 인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과 비등한 수준의 그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낸 것은 사실이고, 뭐 당연히 작년을 넘어서는 그런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을 내겠죠. 배당수익률도 현재로서는 4.5%가량 되는데, 만약에 배당률을 꾸준히 이제 10년 내내 이제 꾸준히 배당률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행한다면 여전히 5% 내외의 그런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ROE도 워낙에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ROE도 3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890억이라는 것은 많이 오른 것 같다 보이지만, 결국 시가총액과 이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용업체들의 특징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시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는 유보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결국 어느 정도는 떨쳐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 상승률이 매년 3% 내외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10% 이상씩,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결국 이쪽에 대한 부분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ROE 같은 경우도 20 이상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만약에 이러한 100% 이상의 부채 비율이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꾸준히 이러한 배당률을 높여올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단 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략 한 10일 이후에 이제 배당락이 걸리고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만큼,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외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점 봤을 때에도 꾸준히 좀 괜찮은 흐름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중시하고, 특히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출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꽤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지금도 역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라인 때, 결국 이 라인 때에는 충분히 잡아갈 만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 라인 때부터 5,000원 라인 때죠. 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이제 우상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우상향의 조정 속에서 잡아나가고 싶다면은 이 라인 때가 6,000원 라인대에서 5,000원 라인대까지가 꽤나 괜찮은 그런 저평가의 관심 구간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급등 이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맞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빠질 기미가 있나? 빠질 구간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이었고,
대출 증가와 연체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